창우가 너는 사랑을 할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지도 몰라. 나 사실 밝은 척하고 센 척하지만 저는 매우 깨지기가 쉽고 잘 삐지고 삐진 저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 찾아오면 나 더 들어갈 거야. 더 깊이 찾아와.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교제한 지 5년 정도 되어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본 여자친구는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걸 잘합니다. 계획도 정말 잘 세우고 장점이 정말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뻐요. 다만 이러한 장점들을 제가 칭찬하면 잘 믿지 못합니다. 제가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객관적이 않다는 이유를 듭니다.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 마음에 쏙 들게 칭찬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사연 괜히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계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28살. 28살. 연애한 지 5년 됐어요? 네, 그 정도 됐어요. 여자친구하고 동갑이에요? 네, 동갑입니다. 동갑. 보통 5년, 연애 5년이면은 보통 불이 다 3년 전으로 떨어지는데 아직도 그 불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숯불이 좋은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아요. 결혼 얘기는 서로 있어요? 네, 생각 중입니다. 언제쯤으로 할 생각이에요? 내년부터 준비 시작해서 내후년쯤 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인다 진짜. 그냥 영등포 나왔으니까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요 그냥. 근데 여자친구는 왜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뭘 칭찬하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남자친구니까 조금 객관적이지 않고 이제 그 간신 같은 느낌이 있겠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좀 얘기가 들리는 것 같아요. 주로 어떤 칭찬을 해요? 저는 뭔가를 잘 꾸준히 못하는 편이에요. 왜 지금 연애 5년 꾸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사실 그 전에 연애한 것도 보통 짧게 끝나서 너니까 내가 이렇게 길게 사랑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뭐라고 말해요 여자친구가? 관뚜껑에 문 닫아봐야 알지 않겠냐. 우리 여자친구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관뚜껑에 들어가봐야 안다. 이거는 주로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많이 하셨던 그 스피치인데. 그리고 또 다른 거 어떤 거 있어요? 예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눈도 이제 많이 크고. 네. 눈이 커요? 여자친구가?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지가 쳐 웃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 지금 어머 지금 연기를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웃음 뭐야 그건? 나 다른 사람이 웃는 줄 알았네. 눈 크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외모적인 칭찬도 보통 많이 하고 게임을 한번 같이 해보고 있는데 뭔가 게임을 잘해요 여자친구가? 제가 봤을 때는 잘해. 조금 잘 빨리 배우는 편. 빨리 배운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전혀 믿지 못하겠다. 걔네들이 못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게 아니야 자기야. 뭐 다 이 정도는 하지. 자기는 남자친구니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이러는 거죠. 이 말이 맞아요 여자친구분? 그것도 맞고 제가 그냥 제 기준이 되게 높아요. 그냥 노력을 이만큼 했는데 만약에 제가 30을 부었으면 50은 얻어야지 내가 이제 본전도 뽑고 하는 건데 제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했는데 안 나오면 화가 많이 나요. 화도 많이 나고 자책도 많이 하는 편인데 옆에서 네가 그렇게 떠들어봤자 나는 별로 만족이 되지 않고. 근데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데 지금 사용하는 보케브러리들이 약간 한 15년에서 20년 약간 제 나이 또래 그건데 엄마 아빠가 좀 센 편이에요? 다정한 편이에요? 거의 아버지는 없으신 편이었고 저 인생에서 엄마 혼자서 저를 키웠는데 외동이거든요. 어머니가 되게 세세요. 말이 제가 뭘 하든 간에 너 그거밖에 못해? 남들 다 하는 거야. 이 정도는 해야 돼. 너 눈치껏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런 말 진짜 많이 듣고 자라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진짜 너무 잘 왔어요. 사실 우리가 결혼 이제 하려고 할 때 준비해야 될 건 혼수가 아니야. 물질적인 건 모자라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다 재밌는 추억이에요. 다 재밌어. 모자라면 모자란 거 먹은 대로 재밌어.
생일 축하 케이크 살 돈 없으면 초코파이에다가 초 없으면 제사 지낼 때 양초 꼽아가지고 그거 유튜브 찍잖아요. 구독자 바로 100만 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이 모자라는 건 사이가 좋으면 다 추억이 될 수 있어요. 다 에피소드야. 근데 말을 험하게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상처를 남겨요. 자, 이제 결혼 이제 하려고 하잖아요. 남자가 여자한테 5년 이상 이렇게 여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고 내가 막 스킨십도 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예쁘다고 하고 꽁냥꽁냥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거는 이 여성에게 진짜 이성의 매력 너머의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글 같은 거 딱 보면 알아요. 이 글에도 있고 말에도 있고 느낌에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친구가 예쁜 것도 있지만 남자친구 눈에는 여자친구가 예뻐 보여 계속. 자, 예뻐 보이는 게 있어요. 예뻐 보이는 거. 예쁜 거는 오래 못 가요. 물론 또 안 예쁘면 아예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쁜 걸로 오래 못 가. 이뻐 보이는 게 오래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자에게 그건 엄청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 값이 훨씬 늘어가요. 뭐 너무 예쁘다 그럴 때 내가 그걸 되게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난 자기가 그런 얘기 해줄 때 되게 행복하다. 이러면 이게 되게 좋은 에너지로 돌거든요. 근데 거기서 여자친구가 딱 쳐버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 1번은 제가 보기에 우리 안에는 어색함이 있어요. 왜? 난 저걸 들어보지 않았어. 90점 받으면 엄마가 우리 딸 너무 멋있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더 해 바로 100점이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학습된 무기력이 언어 값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는 탁 내가 이걸 쳐버리는 거예요. 왜? 어색해서도 치고 내 안에 자주 들은 언어가 내 안에 이미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나한테 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좋은 거 들려도 그런 거 하지 마. 나 오히려 그런 게 좀 어색해. 사랑과 칭찬을 받아들이기가 어색하니까 빨리 쳐버린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또 남자친구는 그걸 보고 섭섭한데 이럴 수 있고 나중엔 안타까울 수도 있어요. 이제 아이가 생기면 아이에게도 그렇게 할 확률이 60, 70이 된단 말이에요. 왜? 어색하니까. 내가 들은 대로 하는 게 익숙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언어 공부를 하기에 너무 좋은 때 찾아온 거예요. 지금 20대죠, 둘 다. 진짜 너무 좋아, 진짜.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전 결혼은 하지 않겠어요. 자, 근데 너무 좋은 때 온 거예요. 왜? 20대 때 와서 이 언어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좋은 일이 벌어질 거거든요. 그거는 혼자 살 때 절대 알 수 없는 걸 둘이 살 때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좋은 시기에 온 거예요. 지혜롭게 20대가. 이 황금 같은 토요일에. 제가 요즘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때 배운 대부분의 지식이 대부분 쓰잘데기 없는 걸 많이 배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진짜 인생을 살면서 꼭 배워야 될 것들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들은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말을 어떻게 예쁘게 하는지, 그 예쁘게 하는 심리는 뭔지,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너무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에게 본 적도 없죠. 사회에서 본 적도 없죠. 학교에서 들은 적도 없죠. 이런 대화를 한 적도 없죠. 그래서 이런 대화는 주로 어디서 하냐? 술 먹고. 여자친구가 진짜 나 진짜 이렇게 섭섭하더라고. 자, 내 칭찬을 막 믿지를 않아. 그럼 이제 친구들이 먹어라 이 새끼야, 먹어라 이 새끼야, 먹어. 말해서 안 돼, 먹어. 집에 가다 비둘기야 너도 먹어라. 비둘기 사랑하는 모임. 비사모.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본 적도 없는 거야, 이런 걸 광장에서.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서로 할 수 있고 자기의 얘기를 하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도 꽤나 세련된 나라가 된 것 같아요.
그건 저 혼자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혼자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절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 자, 그러면 자 봐봐요. 여기서 엄청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칭찬의 근본적 메시지는 인정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엄마 아빠가 친밀한 느낌이에요. 내가 인식이 있고 태어났는데 나를 있게 한 이 두 사람이 친밀한 거예요. 막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막 자기야 다리 주물러 줄게 막 이렇게 지원! 애들 방에서 애들이 그걸 다 들어요. 우리 엄마가 아빠 다리 꽁냥꽁냥 해주고 이런 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서로 말투 어떤가. 애들이 다 한다니까요. 그거를. 그 에너지를 알고 그 온도를 알아버려요. 그리고 그 영향을 받아요. 예민한 아이일수록 더욱더. 근데 나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왜? 엄마 아빠의 친밀도가 너무 떨어져 버렸거든. 두 번째, 엄마가 아빠 욕을 나한테 계속 해버리거든. 네 아빠가 어떤 인간인 줄 아냐. 그리고 엄마는 너를 가지지 않았다면 엄마는 지금 날아다녔을 것이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혹시 했어요? 우리 여성분? 혼자 임신으로 결혼하셔가지고 저 없었으면 헤어졌을 거라고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엄마는 혼 이후에 임신하셨어도 그 얘기를 40년 하셨습니다. 혼 이후에 하셨는데도 그 얘기를 저한테 40년 했다고. 그때는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이 방사능에 계속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애들은 엄마를 이해하려고 해요. 우리 엄마도 피해자지. 우리 엄마가 제일 힘들게 살았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 언어값이 막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돼요? 몇 가지의 케이스가 있는데 1번. 겉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속으로 엄청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근데 인정의 최고봉은 존재에 대한 인정이에요. 그게 뭐냐? 나는 네가 있어서 좋아. 자기야, 나는 자기가 있어서 좋아. 일을 잘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야. 난 그냥 자기랑 있는 게 좋아. 자기가 내 여자친구인 게 너무 좋아. 그 인정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 받고 싶어 해요. 너가 있어서 난 좋다. 네가 뭘 해서 좋은 게 아니다. 자, 그게 우리의 영혼이 제일 바라는 거예요. 너가 내 친구여서 좋고 네가 내 동생이어서 좋고 그냥 우리 같이 놀아서 좋고. 근데 그거를 못 받잖아요. 우리가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의 대부분이 뭘 하냐면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생겨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또 잘한다 이런 것도 싫어해. 그냥 놀라면 좋아해요. 속으로. 이렇게 우와 대박 그러면 뭐 별것도 아니야. 그냥 한 거지 뭐.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혼자 입을 덮고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변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 아버지의 부재가, 엄마 아빠의 친밀도의 부재가. 그래서 엄마는 우리를 좀 더 강하게 키우려고 할 수 있었겠죠. 너 그렇게 약한 생각하지 마. 너 아빠 없는 애라는 소리 엄마가 제일 싫어해. 너 그러니까 딱 정신 바짝 차리고 다른 소리 듣게 하지 마. 그거를 무언으로 하든 입으로 하든 부모들이 보통 하거든요. 그럼 나는 어떻게 강하게 자라야지. 그러니까 책임감 있게 일을 꼼꼼하게 그렇게 해서 더 인정도 받고 싶고 또 그렇게 해서 인정받는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남자친구는 예쁘기도 하고 자기 일도 프로페셔널하게 하고 쓸데없는 거 안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또 이제 칭찬했는데 그런 객관성 떨어지는 얘기하지 마. 자기야, 난 그런 거 딱 싫어해. 나는 객관적인 여자야. 난 객관적인 피드백을 듣고 싶어 하지. 나 그런 거 하기 싫어. 그리고 속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제 고민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보여도 되게 우울해요. 사실은 남자친구 옆에서 너라서 좋은 거야 라고 해도 사실 잘 못 믿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우울해요. 그냥 뭘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항상 시달려서 인생을 어떻게 잘 즐길지 몰라요. 저랑 되게 비슷한 현상인데, 근데 지금은 저는 이제 그래서 막 웃기려고는 안 해요. 예전에는 그 제 본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친구들을 많이 웃겨줬어요. 그래서 애들하고 헤어질 때 집에 갈 때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사랑을 확인하고 나의 멋쩍음을 대면하지 않을 수 있어서 그걸 21살까지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고마운 거는 그 유튜브 할 때 사람들이 제 유튜브에 요즘은 그런 얘기 안 쓰지만 예전에 제일 많이 썼던 건 밝게 말하는데 눈이 슬퍼 보인다였어요. 사람의 눈이 아니라 고라니 눈 같다고. 근데 처음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요. 아, 쥐들이 무당이야 뭐야? 왜 남의 눈을 뭐 보고 과거를 지랄 맞추려고 뭐 댓글 쳐달고 연병하고 있네. 근데 화가 나는 이유가 그 사람 내 그 말이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내 앞에 거울을 갖다 대니까 나를 보고 난 화가 갔더라고요. 이제 저는 우리 여성분보다 조금 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뭐 실수도 많이 했고 실패도 많이 했고 잘못도 했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 창호가 이건 잘한 것 같아 라고 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저의 슬픔을 가리려고 커튼을 치지 않은 것. 만약에 제가 제 눈에 커튼을 치면 그 안에서 슬픔이 썩어버렸을 것 같아요. 우리 여성분 너무 축하드려요. 왜? 오늘 커밍아웃을 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커밍아웃을 했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저 이렇게 밝아 보이지만 사실 우울해요. 그 말 했으니까 이제 미래에 좋아질 수 있는 문을 탁 연 거예요. 그거는 직면이고 고백인데 사람들한테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내가 직면한 거예요. 엄청나게 축하받아야 될 일이에요. 끝나고 베니건스 같은 데 가요. 너무 축하할 일인 거예요. 왜? 그거를 평생 커밍아웃 하지 않는 우리의 내면이 너무 많거든요. 나 사실 밝은 척하고 나 사실 센 척하지만 저는 매우 깨지기가 쉽고 전 사실 잘 삐지고 전 잘 서운하고 남자친구가 삐진 저를 찾아와 줬으면 좋겠고 찾아오면 자기야 왔어 이러는 게 아니라 나 더 들어갈 거야. 나 더 깊이 찾아와. 맞아요? 완전 맞아요. 그래 맞아. 근데 오늘 그 모든 걸 우리가 고백하고 직면했기 때문에 우리의 생일 같은 날이고 그걸 또 남자친구도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직접 우리가 이야기한 거는 사실 진짜 우리의 속살을 공유하는 거예요. 사람의 진짜 속살은 맨살이 아니에요. 내 영혼에 맨살이 있고 내 영혼에 속살이 있어요. 그거를 보여주지 않는 관계는 사실 진짜가 아니에요. 그냥 지인일 뿐이에요. 아무리 부부관계를 하고 아무리 애를 낳았다고 해도 그걸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아는 거겠어요. 그냥 그 사람의 몸과 교류한 것일 뿐이지. 근데 이제 우리 여성분이 좀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래? 내가 연애에 관심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과 나에 대한 관심이거든요. 전 제가 싫은 것 같아요. 싫다고. 그래서 남자친구랑 사귀면서 친해지려고 계속 연습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마음에 안 들어요. 게임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뭐 뜨개질을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우울한 것 같더라고요. 30살인가? 그때 사귀던 여자 많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때 30살 전후에 사귀던 친구가 이제 그렇게 깊게 사귀던 것도 아닌데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호가 너는 사랑을 할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지도 몰라.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사랑을 할지도 모르고 사랑을 줄지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지도 모른다? 근데 그 말이 시간이 지나 보니까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우리 여성은 되게 빨리 인지하고 되게 빨리 고백해서 지금 직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싫어. 왜?
엄마 아빠가 사이 좋아야 내 존재 자체가 괜찮다고 느끼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그거 실패해도 아빠 항상 네 편이야. 아빠는 그냥 우리 딸이 좋아. 너 그거 할 수도 있고 너가 못해서 다른 거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네 일로, 네 성과로, 네 외모로 네가 널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내 딸인 게 좋고 엄마는 네가 내 딸인 게 좋아. 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것을 우리가 언어로서 느낌으로서 느낄 수 있으면 우리가 그게 조금 잡혔을 텐데 우리가 그게 너무 못 들었고 그 에너지를 너무 못 받고 반대 언어를 너무 많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꽤 많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분도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미술 전시회 때 하려고 하는 건데 미리 패를 깔게요. 제가 최근에 홈쇼핑 이제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금을 파는 거예요. 그러면 금을 미리 공부를 해요. 그래서 금 거래소에서 와서 금이 뭔지를 설명을 해줘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금은 이 금이 훼손되거나 손상돼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거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빡 시원해지면서 뭐가 오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은 훼손되거나 손상되어도 그 가치가 인정받는 것은 금이 아니라 사람이었구나. 근데 그걸 몰랐구나. 사람은 자신의 가치가 어느 날 잘라지는 날이 온다고요. 어느 날 이혼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가 잘라져 버렸어. 나 되게 예쁜 금인데 아빠하고 딸의 관계가 그 금을 누가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망치로 때려버리고. 그래도 그 금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 이게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내가 되게 잘 나가다가 회사 그만두면 나의 가치가 손상되어서 난 이제 가치가 없다고 느끼고,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버리면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니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 음악 공부를 했는데 결국은 노래 잘하는 성악가가 못 되고 주댕이를 까니까 나는 루저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나보다 돈을 덜 버는 저 성악가 선배 동기들을 보면 위축되고, 이 생각으로 내가 20년 이상을 살았구나. 이혼해서 관계가 단절되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든 내가 밉든 인간의 가치는 훼손돼도 금처럼 똑같구나. 그래가지고 우와, 그러면 미술 전시를 이렇게 해야지. 내가 금괴를 사서 금을 자르는 퍼포먼스를 해야지. 그리고 진짜 금은 당신과 나라고 말해야지. 그래가지고 금괴를 살라고 그랬더니 40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목숨이 잘리는 거 아니에요? 나 돈 있는 사람이 나 돈 좀 꿔줬으면 좋겠어. 나 40억짜리 금괴 하나 사게. 그래가지고 나 그냥 그 카탄날로 그냥 잘라가지고 그거 전시하게. 저도 여러분도 세상의 진짜 금은 땅 밑에 있는 개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가 진짜 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서부터 단절돼도 우리의 가치는 여전히 똑같아요. 언젠간 이 말이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남자를 만났고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왜 엄마가 나한테 그랬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왜 이 남자가 나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지? 내가 나이가 싫다는데 왜 싫은 내가 좋다고 하지? 이것 또한 이해할 수 없네.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영상 메시지 할래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할래요? 누가 할래요? 남자친구가? 네. 그래, 그럼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하고 싶은 말 해줘요. 너의 장점은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싫은 게 있어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인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도 많고 안 해본 것도 많으니까 계속 해보면서 이제
좋아하는 거 찾으면서 이제 재밌게 살아보자. 그리고 교수님한테도 이런 교수님 덕분에 정말 지금 이 몇 분의 시간이 평생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고 이것을 웃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건 괜찮은 시간을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솔직하게 어느 정도는 이야기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